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죠? 네, 카카오페이가 9월로 상장이 연기됐는데요. 카카오페이 이야기하기 전에 카카오뱅크부터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제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됐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매도 리포트가 오히려 나왔어요. 현재 시가총액보다 너무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인지 오늘 관련주들이 모두 다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또 인수단 입장이기 네.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막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리포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을 겁니다. 아마 어조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관련 내용이었고 결국은 너무도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기 어렵다라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 2위 KB와 신한지주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공모가 수준이고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뭐 더블에 뭐 이런 이슈들 공모주에서 항상 나타나는 이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딩뱅크 자리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과연 그 정도의 체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오프라인 기업들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제 리포트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상장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소문이 뉴스로 전해지는 시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장 시점에는 관련주들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사실 오늘은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러한 이제 배경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으니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장이 빨라야 9월 달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관련주를 살펴보자면 일단 카카오 그룹주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라운시큐어뿐만 아니라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향성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사실 아까 이제 은행주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플랫폼 은행과 기존 전통 은행과의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간편 결제 시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원래 이제 상장했었던 예정했었던 시기보다 한두 달 정도 밀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이 공모주 투자자들에게는 나쁜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모가에 대한 책정 이슈가 뭐 문제가 돼서 혹은 이제 지금 뭐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금감원에서 일정 부분 증권신고서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공모가가 만약 이 이슈 때문에 조금 다운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공모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 요소가 떨어진다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공모주를 투자하는 사람들 간의 간극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공모가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공모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주 중에서 저희가 공모가 청약할 때까지 뭐 상장할 때까지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떠한 기업이 IPO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IPO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 기업들 혹은 같은 동종업계에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계열, 같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결제 관련 기업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틀뱅크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가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이라는 거고 세틀뱅크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도 현금 간편 결제 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굉장히 큰 푸드테크 기업 쪽에 동사의 이제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매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하반기에는 앱스토어 쪽의 간편 현금 결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의 사업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페이가 정말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제 관련 기업들,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간편 결제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할증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트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페이 업체들과 페이팔이라는 기업에 대한 평균 PER이 한 31배 정도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배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 34,350원인데요. 39,000원 선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32,8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세틀뱅크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이 결제기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대해보자는 관점에서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 39,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도 32,800원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오픈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표를 준비했는데요.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난달에 이 외국인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유통, 컨텐츠 등등 엔터주들 다양한 종목들을 샀다면 네. 7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순매수 5가지 종목 중에서 단 1개를 빼고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쪽에서도 LNF를 비롯한 다양한 2차 전지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네. 최근 들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나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 내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저평가를 주를 찾아주는 게 사장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사실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맞아요. 저희가 2차전지 관련주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그만한 퍼포먼스를 또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이 2차전지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봐야 될 것인가, 본다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일 테슬라의 실적 흐름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반영이 됐죠. 테슬라의 실적에서 확인됐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 흐름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테슬라와 같은 순수 전기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상용차 업체들에 대한 주요 모델의 확대로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은 나타나고 있고요. 사기업에 대한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국내의 배터리 셀 업체들과 그리고 그 셀 업체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밸류체인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요, 말씀드렸듯이 소재 관련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참 동안 쉬어 있었던 종목을 하나 골라봤고요. 그 기업 PN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대표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동박이라든지 이런 쪽을 만들어내는 롤트롤 장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2차 전지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소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 강했었던 상황 속에서 동사 같은 경우 최근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오랫동안 쉬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결국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에 대한 실적 흐름 자체는 다양한 기업들의 수주가 나타날 때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럽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출 소식, 이러한 이슈에 따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동사의 롤트롤 장비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이런 쪽의 사업 영위를 하다 보니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온전히 받지 못하며 주가가 저평가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로 봤을 때 거의 90% 가까운 수준을 이 롤트롤 장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쪽으로서의 순수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여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연초, 작년 말 주가가 한번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아직까지 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도 9월달 이후의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주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수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동사 같은 경우도 고가의 돌파 가능성 자체는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26,600원 선인데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 부근에서 10% 정도 더 높은 가격대인 32,000원 선을,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 덜 오른 종목 2차 전지 장비주 PNT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예,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손절가 24,500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살짝 남아서 네.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 맥스트가 상장을 하고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점에서 수익을 챙겨둬야 될까요?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 뭐 내일 주가 어떻게 네. 되는 거 이런 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상한가 잔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사실 하루의 따상 이슈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물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에 대해서 잠시나마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갈 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